안녕하세요. 자, 익성TV 송명주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 취업을 하는 그런 어떤 루트, 저는 어떤 그런 방식,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얘기한 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이런 케이스들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드렸듯이 해외 취업이라는 게 뭐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상황 또는 어떤 그러한 성향 또는 뭐 자신의 그런 인생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는 뜻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걸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의사결정하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는 거, 크게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는 것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바로 회사에서 주재원 형태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 영상에서 다룰 현지 취업으로 들어오는 형태, 두 가지가 있어요. 주재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직 자체를 본사에, 그러니까 한국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파견을 시켰다가 다시 복귀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내가 돌아갈 한국의 그런 직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 주재원 형태로 나오게 되면 어떤 처우, 복지 또는 어떤 그런 급여 이런 거가 사실은 이 국내에서 다 연동이 돼요. 국내에 있는 어떤 그런 취업 규칙을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이 파견의 신분이기 때문에 보통 나오는 케이스는 뭐 어떤 큰 프로젝트를 처음에 뭐 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떤 법적 관련된 그런 이슈를 뭐 해결을 한다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전체적인 그런 큰 틀을 잡는 이제 해서 많이 나오시게 되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막 회사원 이시고 지금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주재원 케이스로 나가려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오픽 수업을 지금 받으시는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주재원 형태로 나가려고 최소 IM 정도를 따시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좀 있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제 주재원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현지 취업이죠. 현지 취업 말 그대로 한국에서 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베트남에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가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일반 회사에 다니고 계세요. 근데 이 회사가 베트남에 진출할 그런 어떤 뭐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요. 근데 나는 베트남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로 이직을 하냐? 베트남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근무 경력이에요. 현재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의 경력이 베트남에 있는 그 회사와의 그 업무가 연관성이 매칭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베트남에 있는 회사가 채용을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회사의 그런 손익적인 부분 그리고 채용을 했을 때 바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업무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업무 경력은 짧게는 3년, 뭐 5년, 뭐 팀장급이면 이제 10년 정도. 그래서 흔히 말한 그런 업계의 그런 전문가를 이제 채용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전에 있는 그 회사, 한국의 회사가 되겠죠. 어쨌든 다 정리를 하고 실제로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에 있는 그런 어떤 노동 그 법에 의해서 새롭게 신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다 비자랑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헤드헌터 분들께서 많이 소개를 해 주시죠. 이제 이런 케이스로 넘어오시는 경우는 업무 경력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영어가 기본적인 실력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가는 케이스 아마 현재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대학생인 경우, 학생분이신 경우 또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관심 있을 프로그램인데 K-무브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되게 이 K-무브를 주관하는 그런 회사, 단체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최소한의
보수 교육을 받는 거죠. 여기 이제 베트남어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 그래서 보니까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 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K무브를 통해서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실제로 업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 그 회사를 소개를 해주고 이제 면접까지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건 바로 그 K무브를 주관하는 그 단체. K무브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얘를 주관을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단체를 여러분들께 선택을 하시면 이제 거기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이드를 아마 이제 해주실 거죠. 그래서 이 K무브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떤 베트남의 첫 번째 첫 발을 떼는 거죠. 첫 발을 거기서 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직을 하시는 거죠. 물론 뭐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이직을 생각하고 일을 하셔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옆에서 보면 K무브로 이제 오셔서 경력을 어느 정도 쌓고 여기서 좀 더 좋은 회사로 이렇게 이직을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베트남에서 이동하는 건 어떻게 되냐? 보통 베트남에서는 어쨌든 이게 이제 처음에 이 회사를 한국에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뭐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베트남에서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어찌됐든 뭐 베트남으로 이제 왔어요, 첫 직장을. 그럼 여기서 베트남에서 베트남으로 이제 옮기는 방법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링크드인이에요. 그 사이트를 잘 이용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영어 기반으로 돼 있고 뭐 국내에서 국내 회사를 이직하는데 링크드인을 통해서 사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뭐 인맥 쌓기에는 좋아도.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 링크드인이라는 게 상당히 되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인사 담당자, 인사 매니저들이면은 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제 인맥을 쌓고 또 유심히 봅니다.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링크드인을 보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라든지 어떤 회사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일촉즉기를 통해서 좀 쌓아 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현재 구직을 또 원하면 나의 상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인사 매니저가 연락이 와요. 또는 인사 담당이. 그래서 보통 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회사 대 회사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원분, 그러니까 저의 밑에 부하 직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입사를 했나 잘 봤더니 이제 그 링크드인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더라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것도 이제 헤드헌터를 통해서인데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헤드헌터를 통해서 회사 대 회사로 이제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현재 학생이시고 학생분이시면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K무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첫 직장을 베트남으로 가냐, 또는 두 번째는 취업을 통해서 일단 한국 회사를 먼저 들어가고요. 국내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상황을 보는 거죠.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경력을 쌓고 이게 베트남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안 가는 게 좋을지, 또는 그 일을 하시는 회사에서 혹시 베트남 그런 지사가 있는지. 그럼 가장 좋은 건 주재원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3, 4년 일을 하시고 주재원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셔가지고 또 그 경력으로 또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일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다. 5년에서 10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회사의 주재원으로 나가는 그런 제도가 없거나 또는 지사가 없다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최고의 전문 스킬이 뭔지를 보는 거죠. 뭐 IT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유통 분야가 될 수 있겠고요. 또는 뭐 구매 분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분야를 가지고 그 분야에 관련된 어떤 베트남에서 찾는 직종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루트로 또는 내 지금 나이대에 맞게끔 또는 현재 나의 그런 근무 경력에 맞게끔 이런 루트로 베트남에 취업을 할 수 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사실 지금 얘기할 때 어떤 사업적인 부분은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다 제가 회사에 취업 관련돼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주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업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썰을 풀 수는 있지만 사업적인 거는 정말 도박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베트남에 와서 뭐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제가 쉽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리스크가 큰 부분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셔서 한번 시장 조사도 해보시고 뭐 1년 정도 살아보시면서 아유 누가 말을 못합니까? 근데 그렇게 할 정도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어떤 여기서 사업을 해라라는 거는 저는 정말 되게 위험한 그런 컨설팅 그런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안정적인 건 어쨌든 여러분들 회사를 정해서 오셔서 그냥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급여를 어느 정도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뭐 시장 조사를 하면서 뭐 제2의 인생을 하는 거는 찬성이지만 그냥 무턱대고 베트남에 한번 가서 시장 조사를 해보자. 이건 정말 저는 되게 위험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째 오늘은 자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베트남에 하는 그런 루트들을 좀 몇 가지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